우리의 국가 원수를 집요하게 암살하려고 하고 우리의 무고한 인명을 이렇게까지 살상한 북한을 왜 우리가 동정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수뇌부 김씨 일가와 북한 주민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1968년 1.2일, 70년 6월 22일 현충문 사건, 그리고 74년 8월 15일 장충동에서 있었던 문세광 암살 사건, 유경수 여사가 흉탄에 절명한 사건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를 미시적, 거시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0년 현충문 사건 같은 경우 북한은 확실하게 도발을 하죠. 6월 5일에 동해상에서 근무하고 있던 우리 해군의 방송선, 라디오 방송선을 북한이 납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선에 총격을 가해서 승무원 대부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북한의 의도적인 단계적 도발의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일종의 위장, 눈 돌리기, 신경을 그쪽에 쓰게 만들고 6월 22일 우리 대통령을 직접 암살하기 위해서 공작을 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접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3년 6월 현재 가장 전 세계에서 전운이 감도는 지역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물론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타이완 현지에서는 중국의 9월 침공설, 내년에 2024년 구정 침공설 등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아주 현실적인 힘을 얻고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언제 중국이 자유중국을 침공할 것이냐를 예측한다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그 직전에 북한이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꽤 큰 규모의 국지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유중국, 그러니까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공산블록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가장 두려운 존재일 겁니다. 주일미군도 역시 두려운 존재겠죠. 그렇다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발을 묶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의 도발인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주한미군은 타이완을 도우러 그쪽으로 진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파병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중국은 타이완 군만을 상대로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김일성이 움직였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68년 1.2.1 그리고 70년 현충문 폭파 사건, 이 당시에는 호치민의 이름 베트공 세력이 월남전에서 다소 수세에 몰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세에 몰렸던 원인 중에는 한국군의 파병도 있었죠. 한국군의 파병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그대로 주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에게도 먼저 제안을 했고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도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왕 파병을 할 바에야 미국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파병 제의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길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군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특히 린든 존슨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당시 반전 여론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는 월남전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막 시작이 되고 있었고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한국군의 파병은 그야말로 천군만마였죠. 월남전에는 한국군, 미군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6.25 때 16개 국가가 파병을 하고 6개 국가가 의료 지원단들을 파병했던 것과 같은 국제 공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미국은 베트남전, 월남전을 실질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주도적으로 치른 전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군 군 수뇌부는 이 점을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있죠. 한국이 노골적인 반미 발언을 하거나 혹은 반미적 행태를 비추더라도 미 군부가 한국군을 옹호하는 배경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한국이야말로 진정, 가치, 피를 흘리고 싸운 전우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 미군을 제외하고 전체 다른 여러 나라의 그 파병 병력 중에 80% 정도가 한국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이 전쟁이 미국과 한국군이 동시에 수행한 것이다, 함께 수행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이때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쪽을 향한 여러 가지 도발을 함으로써 미군의 주력 부대를 확실하게 한국군에 묶어놓고, 그리고 미군 사이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미국 내 여론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신경을 분산시키면 아무래도 미군이, 그리고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미국은 베트남의 공산화가 동남아 전체의 공산화와 연결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병력을 파병하고 남베트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똑같은 맥락에서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 등 공산 블록은 만약 베트남이 남베트남 위주로 통일이 된다면 자유의 물결이 자기들을 덮칠까봐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베트콩, 그러니까 북베트남의 그 파병 요청은 거절을 하면서도 이른바 국지전적 도발은 자행했던 그런 그 배경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는지 안 했는지 공식적인 참전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만, 군사 고문단이라든가 또 베트공 쪽, 베트민 쪽이 포로로 잡은 우리 군의 신문을 북한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담당했다는 증언 등이 있으니까 이것은 아마 나중에 이제 역사가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밝혀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국제 정세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넓은 맥락에서 보자면 이것은 국제 정세와 얽혀 있는, 매우 긴밀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타이완, 저희 때는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일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100%입니다. 북한을 한민족이다, 우리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치적 낭만주의는 한 번도 현실에서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북한의 연이은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 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다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북한이 얼마나
집요하게 테러를 일으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역시 두 가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저 유명한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김현희가 관련됐었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포공항 쓰레기통 폭발 사건이 있습니다. 김포공항 안에 알루미늄 쓰레기통 안에 폭약을 설치해서 그 폭약이 폭발하는 바람에 옥시 가족 일가, 아마 미국 유학생이었나요? 그 장도를 환영하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나와서 사진을 찍다가 바로 옆에 있었던 쓰레기통이 폭발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절명하셨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집요하게 88 올림픽을 방해했던 겁니다. 우리의 국가 원수를 집요하게 암살하려고 하고 우리의 무고한 인명을 이렇게까지 살상한 북한을 왜 우리가 동정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수뇌부 김씨 일가와 북한 주민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대통령의 암살 시도에 관해서 북한은 단 한 번의 이런 반고의 사과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칼기 폭파 사건, 그리고 김포공항 쓰레기통 폭파 사건에 관해서도 북한은 역시 이런 반고의 사과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및 요인들을 암살하려는 모든 공작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생생현대사 장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